제3절 경쟁 전략의 수립. 전략 수립에 관한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 영역 내에서 경쟁자들과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즉 사업 전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 전략의 수립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산업 및 경쟁 분석입니다. 산업은 기업의 외부 상황이자 전략 수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입니다. 경쟁의 결정 요소를 포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잠재적 진입자입니다. 잠재적 진입자가 얼마만큼 위협적이냐의 정도는 진입 장벽, 기존 경쟁자의 보복 능력, 그리고 기술 수준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입니다. 산업 내 생산자들에게 제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힘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 상황이 산업 전체에 불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의 매력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공급자들의 숫자가 적고 몇 개의 공급자들에게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공급자들의 힘은 커지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제품이 공급화되어 있지 않고 특이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집단이 집중되어 있거나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힘이 강해지고 가격 교섭이라든지 제품 사양 등에서 판매하는 기업의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경쟁 상황이 산업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되며, 이에 따라 산업 전체의 매력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품이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구매선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힘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대체제입니다. 진입장벽을 쳐서 잠재적인 진입자를 방어하는 한편 공급자나 소비자의 힘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경쟁 상황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방에 관련된 요소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방을 용어의 주도하게 견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체제 실현에 대비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닥사는 100여 년 전에 넘게 필름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왔지만 필름이 없는 카메라가 대중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코닥사의 수익 기반은 일거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는데 다섯 번째가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또한 경쟁자들의 크기나 힘이 비슷한 경우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 전체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술 개발의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른 경우에도 경쟁이 심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내부 분석입니다. 기업의 내부에 대한 분석은 기업 내부의 자원과 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경쟁 우위의 원천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능력이 전략의 기초로 보는 자원 기반 관점은 두 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기업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자원의 역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략 수립은 기업의 정체성과 목표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미션을 만드는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업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들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등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외부 환경이 항상 유동적이거나 서로 다른 기술이 동일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혹은 소비자의 정체성이 쉽게 변화되면 외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을 통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수를 위한 안정된 기반을 제공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략 방향의 일관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통제하는 자원의 궁극적인 보상은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산업 분석에서 기업의 수익은 그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쟁 우위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보면 이들의 수익의 원천이 기업의 자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경쟁 우위의 경우에 경쟁자에 비해 비용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공정과 공정기술의 우위, 저가의 원재료 조달, 입지 우위 등의 능력을 지녀야만 할 것입니다. 경쟁 전략의 수립에서 많이 쓰는 분석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수합 분석입니다. 산업 및 경쟁자 분석과 기업 내부에 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경쟁 전략이 수립되는데 그 수합 분석의 그림은 앞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기회와 강점이 모아지면 SO 전략입니다. SO 전략은 바로 기업의 강점과 외부 기회를 결합 이용하는 전략으로 4개 전략 중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O 전략은 약점과 기회가 모아진 것입니다. 즉 기업의 약점은 최소화하고 외부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전략이 WO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강점과 위협이 모아진 ST 전략입니다. 기업의 강점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즉 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WT 전략으로 약점과 위협이 모아진 전략으로 외부의 위협과 기업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4개의 전략 중에서 가장 취약한 전략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터의 본원적인 전략과 관련된 경쟁 전략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용 주도 전략 또는 원가 우위 전략, 영어로 코스트 리더십 스트래티지입니다. 원가 우위 전략은 생산성 등의 효율 향상을 통해서 생산 원가를 낮추고 이를 상품이나 재화의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달성하려고 하는 방법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이 표준화되고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며 기업은 규모의 경제나 경험 곡선 또는 학속 곡선, 학습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경우에 비용 주도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퍼런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차별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은 제품의 품질, 성능, 서비스, 기술적 우위 등을 통하여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격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특이하고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제품의 특이함을 선호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 차별화 전략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틈새 전략이라고도 하고 포커스 스트래티지 또는 니치 스트래티지가 됩니다. 이 전략은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장의 특정 부분만을 사업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일컫습니다. 이 전략은 비용 주도 전략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차별화를 통한 틈새 전략으로 롤렉스나 롤스로이스가 있고 비용 주도 전략을 통한 틈새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이랜드, 미국의 모텔 6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절은 다각화 전략입니다. 다각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관련된 전략으로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 영역에 진출하고 퇴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용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여러 사업 영역을 어떻게 관리해야만 기대했던 시너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사업 영역의 선택 못지않게 다각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이 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다운사이징 등의 규모 축소를 위한 기업 전략들은 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임에 반하여 기업의 규모를 늘려 나가는 전통적 의미의 다각화 전략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와 아울러 기업의 효과성이나 환경 적응성의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의 일환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각화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시장 장악력, 마켓 파워의 확보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기업의 다각화의 시각이 독과점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요소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다각화된 기업은 독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각화되지 않은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하여 시장 장악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의 개인 이해 추구입니다. 주로 대리인 이론에서 논의되는 다각화의 동기로서 전문 경영자는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주주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자신의 효용을 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각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위험이 적은 대안을 고르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각화를 하는 이유는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입니다. 기업에게 남는 자원이 쉽게 분할할 수 없고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남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각화라는 모습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위험의 분산입니다. 다각화의 동기를 논의할 때 가장 쉽게 혹은 널리 이야기되는 개념이 소득의 흐름이 상이한 산업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다각화함으로써 수익의 흐름의 안정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 다각화의 이유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금 장수를 하는 사람이 여름 비수기에도 보다 균형적인 수입을 올림으로써 소득의 변동폭이 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산 장수를 겸업하는 경우에 소금 장수의 입장에서는 위험 감수를 위해 다각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 통제 시장입니다. 주로 기업 재무관리 분야의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련된 이론에서 주장하는 다각화의 동기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인수합병을 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들이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지 못하는 경영자를 간패내고 이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이 다각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다각화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 효과의 창출입니다. 시너지란 구성 요소들을 합한 성과가 각각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종합한 성과보다 커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유사한 개념으로 범위의 경제가 있으며 이는 제품 A와 제품 B를 별도로 생산하는 비용보다 두 제품을 한 공장 혹은 한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를 일컬었고, 시너지 개념은 이러한 비용 개념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각화 전략의 방법입니다. 앞에 표에서 보다시피 다각화 방법의 유형을 보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진 속도를 보면 기업 인수가 빠릅니다.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부 개발이 높고 극복이 힘듭니다. 비용은 기업 인수가 높습니다. 다각화의 유형으로 보면 기업 인수는 비관련형이고 내부 개발은 관련형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 인수가 수립할 때 낮고 실행할 때 보면 기업 인수가 높습니다. 환경의 변화 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부 개발보다 기업 인수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각화 전략의 수립입니다. 그림 17-2는 성장 점유율 매트릭스, 경영학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성장 점유율 매트릭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직축에는 수평축 해서 수평축에는 시장 점유율, 수직축에는 시장 성장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라고 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도 높고 시장 성장률도 높은 곳이 스타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스타.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낮고 시장의 성장률은 높은 곳은 퀘션 마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성장률이 낮은 곳이 바로 캐시카우, 현금 젖수라고 하는 캐시카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도 낮고 시장 성장률도 낮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곳이죠. 거기가 바로 너그라고 하는 쇠퇴 단계에 해당하는 도그에 해당이 됩니다. 다각화 전략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관련형 다각화입니다. 관련형 다각화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판매망, 기술 또는 생산 방식, 원재료 등이 서로 관련성을 갖도록 다각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형 다각화에서는
기술이나 조직 구성원의 기능, 판매망, 경영 노하우, 제품 등이 전략적 적합성, 즉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전략으로 인식됩니다. 전략적 적합성은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 간에 공통점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거나 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으며, 관련된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이들 요소 간의 관계가 복합적이면 복합적일수록 전략적 적합성이 커지게 되고 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비관련형 다각화는 제품이나 판매망, 기술 또는 생산 방식, 원재료 등이 서로 연관성을 갖도록 다각화하는 관련형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 영역 간의 관계와는 큰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다각화의 유형입니다. 비관련형 다각화는 전략적인 적합성이나 시너지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위험의 분산이나 재무적 적합성 등을 추구하기 위한 다각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무적인 적합성이란 내부 자금 시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위험 분산에 따른 파산 위험의 감소나 기업의 크기가 커짐으로 해서 생기는 이점 등에 따른 자금 조달 능력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산업 내에서 경쟁의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엑손사의 경우와 같이 석유 탐사 및 채굴에서부터 유조선, 파이프라인, 정유시설, 육로 수송시설 및 주유소까지를 기업 내부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이점은 외부 의존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자립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위치를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공급선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적기에 제품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거나 제약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실행입니다. 이제까지 논의되어 왔던 전략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전략을 계획하는 데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이를 조직 내부적으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과 설비 및 인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특이한 전략이라 할지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업 내부적인 관리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고 계획된 방향으로 기업을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전략 수립에서와는 다른 업무와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주로 기업가적인 창의성과 분석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하면, 전략을 수행하는 것은 기업 내부적이고 관리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입니다.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산업 및 경쟁자 분석, 기업가적인 판단력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전략의 실행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설계하고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키고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고 수립된 전략에 적합한 조직과 관행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시됩니다. 전략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고 이들 요소들 간의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요소들 각각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이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전략 실행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및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겠습니다.
조직의 구조는 새로운 전략 수행에 적절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 문화는 새로운 전략에 적합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전략적 리더십은 전략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적합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 보상과 인센티브 시스템은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유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예산 시스템은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면 이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되고, 여섯 번째는 정책 및 절차로 표준적인 업무 절차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이 전략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능 전략, 즉 생산, 마케팅, 재무, R&D 등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능 전략들 역시 사업 전략이나 기업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상위 전략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도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원가 우위 경쟁 전략을 취하는 기업에서는 생산 전략이 상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차별화 전략을 갖는 기업에서는 마케팅 전략이나 R&D 전략 등의 경영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질 겁니다. 교과서 마지막에 잠깐 읽을 거리로 해서 좋은 전략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커스입니다. 모든 전략은 뚜렷한 포커스가 있어야 하고, 기업의 전략적 프로파일이나 가치 곡선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경쟁업체를 따라잡으려고 반사적으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다 보면 그 기업만의 독특한 전략을 잃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좋은 전략의 마지막 특징은 멋진 슬로건이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전략은 전달 메시지가 뚜렷하고 강렬하고 멋진 슬로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원할 때 자동차 비용으로 비행기 속도 여행을 즐겨라 라고 하는 것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내용을 모두 마치고 다음 1시간 남은 시간에는 보론으로 인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